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오늘도 함께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보고 현재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멤버십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7%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포트폴리오의 많은 종목들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하는 신호들이 대거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11월 말까지만 해도 이번 달 초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큰 반등 구간이 나왔다가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의 FOMC 기준금리 결정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는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23년에는 금리를 내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또 이렇게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어젯밤에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다음 주까지 산타랠리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 찾아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 파동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번 하락 파동은 작년 6월부터 이어져 온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하락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렇게 이 주황색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지지를 받고 완벽하게 이번 하락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부분이며 저 또한 바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단정짓고 무모한 투자를 이어나가기에는 오늘 나오고 있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 파동은 이렇게 가깝게 보시면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이 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은 오버슈팅이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이번 하락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락 추세선을 확실하게 주가가 상승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이렇게 꺾여버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리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이제는 산타랠리가 오면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반등을 시작하려나 보다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이어갔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다시 또 저항을 받고 큰 폭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년에는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며 최악의 경제 환경으로 진입한다는 뉴스들을 보면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공포 속에 손절을 하고 나가게 되는 투자자들이 대거 발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서 하락 파동을 조금 더 이어간다고 해도 이 큰 추세에서는 이번 하락 파동이 마지막 하락 파동이고 하락 파동을 지난 후에는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마지막 구간을 참지 못하고 주식들을 헐값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있어서도 너무 아쉬운 매매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런 저항 없이 바로 뚫고 상승 파동으로 반전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제 예상처럼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한 번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꼭 이번 하락 파동 구간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고 버텨내셨으면 하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의사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DNF입니다. DNF는 반도체 방막 재료 부분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매출 비중에 있어서 반도체 재료 70%에 나머지는 광통
통신, 소자 및 재료를 제조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반도체를 작고 미세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실적 또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을 뒤덮으면서 아무래도 실적에 있어서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로 인해서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실적은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주가는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는 역대급으로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만으로도 이미 작년 실적을 넘어섰으며 이렇게 된다면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 성장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퍼가 10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3년간에 보시면은 퍼가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40배 이상까지도 갔던 기업이 현재는 퍼 10배까지 내려온 만큼 이제는 천천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기회를 노려보기에는 좋은 시점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판단을 하기에 오늘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재무 안정성을 보시면 부채 비율은 28% 정도로 거의 빚 없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으며 즉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부채에 대한 부담감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튼튼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기업에 쌓아두고 있는 잉여자금을 나타내는 유보율 또한 2600%에 육박할 정도로 재무 안정성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주 튼튼한 기업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퍼 10배지만 이렇게 만약에 전망대로 내년에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게 되는 상황에 주가는 제자리에 멈추거나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퍼는 이렇게 10배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지금 주가는 충분히 싸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DNF는 이렇게 작년 6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주가는 모든 이평선들을 하락 돌파를 하면서 현재는 이 파란색 24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 돌파를 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재 위에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전히 주가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최근의 추세에서도 이렇게 또다시 저항을 받고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더 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번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 반전의 신호가 강하게 나타날 때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기업들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무슨 반도체 업종을 보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것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 방식대로 주가가 싸지는 시점은 언제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망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을 때야말로 주가가 비로소 싸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도체 업종이 고공행진을 하며 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언론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며 모두 장밋빛 전망만을 얘기하던 시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가치보다 더 비싸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마치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리셀러들이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되팔고 했었던 시점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인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기피할 때는 또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락을 하면서 싸지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반도체 업종의 기업들은 이제는 조금씩 매집 개념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또 나중에 경기 침체를 겪고 일어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넘쳐날 때 팔고 나온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사모아 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손해를 볼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또 너무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는 것보다는 현재 이렇게 위에서 저항을 받고 꺾이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진입하기 좋은 시점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볼 종목은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도 앞서 살펴본 DNF와 같은 반도체 업종의 종목입니다. 유니퀘스트는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유니퀘스트의 주가는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며 앞서 보았던 DNF의 차트와 거의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니퀘스트는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를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며 이와 동시에 영업이익도 성장을 하며 작년에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등 좋은 실적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3분기까지만 해도 작년 이익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투자 기업들에 대한 지분법 손익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훨씬 더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지분법 손익을 제외하고 보면 올해 사업을 통한 순이익은 250억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기업의 가격인 시가총액은 2,3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유니퀘스트의 현재 펀은 약 9배에서 10배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보았던 DNF와 비슷한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안정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시면 부채 비율은 58% 정도로 낮은 편이며 유보율도 20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렇게 월봉상 추세를 보시면 여전히 이렇게 이 위에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진입할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가격도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을 믿고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시고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저희 관심 종목에 넣고 함께 주가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이 전 추세 반전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때 2017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이렇게 위에는 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었고 이 하락 추세 또한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 선을 위에 두고 아래에서 진행이 되었었네요. 그러다가 이때 이 하락 추세선을 이때 위로 이렇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되었었습니다. 즉 만약에 보시면 이 시점에서도 충분히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구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웬만한 투자자들은 멘탈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손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추세선을 위로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급격하게 바뀌었던 것처럼 이 하락 추세선과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매매 판단을 내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도 이 위에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전반적으로 작년 6월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다는 점과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실적 대비해서 싸져 있다는 점에서 진입을 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예상치 못한 추가 하락의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대비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들이고 앞으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니까 저희 채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함께 주가 흐름을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부디 계속 이어서 전 세계 증시에 산타랠리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